존경하는 국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호은 박사입니다. 오늘 날씨 정말 덥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흐를 정도이니 제가 알기에는 한 36도에서 7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날씨는 이리 더 짜증나는데 총성 없는 한일 양국이 전면전도 해답 없는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이 또한 짜증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로 시작된 한일 간의 갈등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우리가 우려한 대로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10시에 가기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 수출 관리 우대 조치 대상국이죠.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고 화이트 국가란 명칭 자체도 폐지하는 경제 보복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지난 7월 발표된 반도체 원자재 수출 규제에 이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2차 보복이 단행된 것입니다. 아무리 강제징용 판결에 불만이 있다 해도 아베 정권이 경제보복으로 나온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사를 둘러싼 정치 외교적 분쟁을 무역과 연결시킨 조치는 국제적으로도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조치는 누가 봐도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 맞습니다. 이번 일본의 조치는 자유무역 체제를 흔드는 처사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무역의 무기화는 상대국을 압박하는 수단은 될 수도 있겠지만 자국의 피해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무모한 행동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며 불매운동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일본에 대해 강력한 정면 대응을 선포하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거나 분열을 조장하며 이에 편승하는 것은 국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번 사태를 경제전쟁으로 규정하며 총력 대응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반일 감정에 취한 문재인과 좌파 골통 세력들의 강경 발언으로 반일 감정을 고취시키고 애국심에 호소, 국민들이 일제품목 불매운동에 동참하긴 했지만 어떻게 일본에 대응하고 그들의 공세를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또 국민이 감내해야 할 피해는 어쩔 것인가도 불분명합니다. 앞으로 기업과 국민들이 참고 견뎌야 할 피해는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결의를 다지더라도 불매운동을 하더라도 경제전장은 입으로 떠드는 명분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처럼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반일 감정에 매몰되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이 각성하여 냉정하게 사태를 분석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는데 아직도 국민들은 좌파 골통 세력들의 선동에 놀아나고 있을 뿐입니다. 문재인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며 국민들을 선동하지만 정작 지도부의 무지와 잘못된 전술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알려고 하지도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앞서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도 뒤집은 바 있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했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해법을 마련하지도 못했습니다. 강제징용 관련 재판은 사법농단으로 규정해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법정에 세워놓고 양승태와 박근혜 정부가 재판 거래를 통해 징용배상 판결을 유예한 것이라며 이를 적폐로 규정하고 국민들을 부추겼습니다. 어느 때보다 냉정한 전력과 현실적 대응이 필요한 때인데 정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일본에 대해 이기적인 민폐, 적반하장, 가해자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강한 어조로 일본을 질타할 뿐입니다. 입으로 말입니다. 국내에서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이어지면서 사태는 오히려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일제 부품 등을 국산화하겠다고 하지만 단기간에 뚝딱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흥분 대신 치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우리 기업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는 일입니다. 당장 외교적 해법을 찾아 하는데 촛불 시위에 맞들인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을 자극시키고 선동하며 감정적으로 대립하고자 합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수많은 굴곡과 갈등 속에서도 상생 관계를 다져온 두 나라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국이 있게 될 경제적 손실과는 별개로 두 나라 국민들이 겪게 될 정신적 충격과 물질적 피해는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난 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박정희 대통령 때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이라는 것 이제 다 아실 것입니다. 당시 3억 달러를 보상받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고요. 또 그 3억이라는 돈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민간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7개월간을 검토했어요. 그런데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당시 공동위원으로 문재인 이해찬이 있었습니다. 서명까지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정권을 거머쥐더니 상식에도 어긋나는 이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문재인과 현 집권 세력들이 촉발한 것입니다.
집권 세력들은 국익에는 관심 없고 국가와 국민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신들의 집권에만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은 이런 추세로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내년 총선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하고 시낙낙거리고 있습니다. 이 판국에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의 안보 근간을 훼손하는 자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갈 때까지 간 양국 관계의 현주소를 여실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협정을 깨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면 우리의 현실적 국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길게 보면 지금의 감정적 대응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나서 국민들을 선동하기에 앞서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검토 카드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본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혹을 때려다 혹을 붙이는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국 관계가 아무리 격렬하게 다투더라도요, 넘기지 말아야 할 선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넘지 않을 선을 넘은 건 우리 바로 한국 정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 조건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투정에 불과합니다. 작금의 현 정부에게 해당되는 최소한의 금기라면 군사 안보 분야에서의 한일 간 협력을 깨는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연이어 핵실험 발사를 하는 이 마당에 문재인 정권이 감정 섞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검토를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사고입니다. 이 협정은 북핵 등 양국이 함께 맞닥뜨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맺은 협정입니다. 군대도 아니고 자유대로 구성된 일본은 한국이 갖고 있지 않은 월등한 정보 수집 능력과 많은 무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는 우리가 얻는 군사적 이익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과거사를 잊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갇혀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한일은 상호간 신뢰를 더 굳건히 쌓아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할 일은 반일 감정을 앞장서서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그 길 정신을 일깨우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이분법 내편을 가르며 애국매국으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치인 조국의 발상은 참으로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발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일 프레임은 국론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국익과 한일 관계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흥분을 해서 일본을 타도하고 불매운동을 한다 해도 지도층과 대통령은
얼음처럼 냉정해야 하는데 청와대와 여당 일부 중진들은 오히려 충견을 자처하며 맹목적 선동에다 자해적 행위까지 거론하는 건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한국의 중재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본 경제보복 행위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러시아의 영공 침범에도 중국의 사드 배치 엄포에도 모두 외면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면서 아직까지도 시도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동맹국이라고 자처한 미국이 지금 문재인을 불신하며 한국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한국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미국의 우호적 개입과 중재를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삼국 공조를 어렵게 만드는 안보상 중대한 장애라고 미국을 설득하는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은 탈냉전 시대에 맞는 전략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양국은 집단적 정체성이 충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에는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냉전적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미중 갈등을 완화하고 영내 평화를 창출해야 하는 탈냉전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일은 대등한 관계를 인정하면서 공통의 이익과 전략적 가치 공유를 위해서 분쟁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인식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지금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도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갈래와 갈피, 목표와 방향을 정녕 잘 선택해야 하는 혼돈 국면입니다. 대책 없는 강경 대응은 양국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상 동결을 위한 잠정 조치를 정치적으로 협상해야 합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선현들의 지혜를 통해 찾으면 모든 게 다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결자 해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원인을 해소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일 청구권 협정을 준수하여 양국 간의 이견을 해결하면 됩니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을 설득,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에 대한 강제 집행을 유보하고 일본은 추가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유보하는 협상을 해야 합니다. 작은 것을 취하려다 큰 것을 잃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는 말로가 아니라 힘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제발이지 사심을 버리고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문재인과 청와대와 여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일본 타도가 아니라 김정은을 성토하고 9.19 군사협약을 파기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문재인을 운전대 그대로 앉게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두 눈 크게 뜨고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이대로 문재인을 운전대에 앉혀놓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울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비웃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